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더 선크림에 대한 문의가 더 늘어나고 있긴 하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이 뭘 발라가지고 뒤집어진지를 체크를 잘 못해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은 선크림 때문인 거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르면 피부염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많이 바를수록 내 피부에는 독이 돼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원장님 요즘 너무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분명히 부산을 갈 때는 제가 패딩을 입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왜 이렇게 덥지? 라고 봤더니 20도인 거예요. 확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햇빛도 세지고 확실히 더워진 느낌이 있어요. 최근 들어 환자분들도 햇빛이 좀 세졌으니까 선크림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시겠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햇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좀 더 선크림에 대한 문의가 더 늘어나고 있긴 하죠.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서 네.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져 오시는 분들도 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본인이 뭘 발라가지고 뒤집어진지를 체크를 잘 못해요. 내가 선크림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라고 이제 하는 분은 없지만 원인을 찾아보면은 선크림 때문인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선크림을 어떻게 이제 골라야 되고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햇빛을 이제 차단하는 크림인 거예요. 왜 햇빛을 차단해야 되냐? 햇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피부 밑에 요런 이제 색소가 생겨가지고 까맣게 탄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가 탄다는 거는 사실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도 되는 거거든요. 햇빛이 타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이제 암 중에 하나가 흑색종. 이런 흑색종의 이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포의 이제 DNA를 파괴를 해요. 그러면서 세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노화를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햇빛이에요. 그러니까 유해가 되는 이제 햇빛들을 막아주는 거지. 햇빛에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자외선이거든요. UV라고 부르는 건데 이 UV를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그럼 오늘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크림은 보통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기자차, 그 다음에 유기자차,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무기자차부터 보면은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물리적으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징크 옥사이드라는 것과 티타늄 옥사이드 두 가지 성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 성분들이 햇빛이 반사대로 이제 반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반사판이기 때문에 반사판 갖다 대면 바로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에 흡수되는 그런 성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부의 겉표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발려요. 발림성이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백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선크림 막 촥 바르면 팍 하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어색한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겉에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물, 땀에 쉽게 쓸려 나간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제 유기자차를 보자면은,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있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다른 에너지로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고요. 아보벤존, 옥시벤존 이런 등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그러한 작용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물리적 차단제보다 좀 더 성분의 종류가 많아요. 얘의 단점은요,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은 자극감이 세요. 피부염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꽤 있어요. 대신 장점은 발림성이 좋아요.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흡수돼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나 땀에 씻겨 나가주는 비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요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무기와 유기자차를 살짝 섞는 그런 성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백탁이 심한데 자극이 적고, 얘는 백탁이 없는데 자극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을 시켜가지고 자극은 조금 줄이면서 발림성은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합쳐지는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성분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한 5가지 정도의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이 내 피부에 자극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 셉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장점을 혼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돼요?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1년 중에 선크림 바르는 날이 며칠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이제 퇴근하거든요. 12시간 이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인데, 이때 야외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보면은 이제 이때 출근하고 이때 퇴근하잖아요. 햇빛을 거의 못 보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요? 바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가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형광등에서 자외선이 나온다.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별로 해롭진 않거든요. 피부를 막 타게 만들거나 진짜 햇빛에서 받는 그 자외선 정도의 강도를 받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는 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크림은 피부를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바르게 되면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나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이게 효과 때문에 바르는 건 좋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 목적으로 바른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르는 것 자체가 피부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외 활동의 기준을 보통 세워요. 여름과 이제 겨울로 좀 나누는데, 당연히 여름철은 햇빛이 더 세기 때문에 야외 활동 30분 이상을 연속으로 할 때 바르는 거고,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 1시간 이상으로 할 때만 바르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기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얘는 보통 2시간이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외 활동을 이제 하러 나가기 전에 발라야 되는 거죠. 야외 활동이 길면은 2시간마다 덧바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바르는 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선크림의 강도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강도를 볼 때 2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SPF와 PA를 봐요. 자외선 종류가 달라요. PA가 이제 UVA고, 이제 SPF가 이제 UVB를 차단하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P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표시를 하고, SPF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하죠. PA는 보통 2에서 이제 3개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충분하다고 보고요. SPF는 이제 어떤 걸 표시하냐면은 30, 50, 가끔 100까지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0은 30분의 1만 햇빛이 투가 된다. 50은 50분의 1만 투가 된다. 100은 100분의 1만 투가 된다. 그럼 요거는 97%가 이제 막는 거고요. 얘는 이제 98%를 막아주는 거고, 얘는 99%를 막아주는 거예요. 30, 50, 100인데 숫자 되게 큰 거 같죠? 근데 1%밖에 차이 안 나요. 막는 양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준은요,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요 정도의 양을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 요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닌 게, 딱 적절한 양까지만 효과를 내고 그 이상 발라봤자 어차피 그 이상 효과를 내진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양에는 500원 동전 1개의 크기를 발라야지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요만큼 발랐어요. 그거 적게. 그러면 효과를 못 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퍼센트는 좀 낮겠죠. 농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밖에 투과가 안 되겠죠. 근데 좀 적게 바르면은 이만큼 투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른다. 그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량적으로만 바르는 게 사실 맞는 거고, 적게 바르면 그만큼 더 많이 투과가 된다. 근데 SPF가 무조건 높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양날의 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를수록, 두꺼운 걸 바를수록 내 피부에는 독이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20에서 30을 바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바닷가를 가요. 이거 바르라고 해요. 저는 해변가는 주로 언제 가요? 여름에 가잖아요. 햇빛이 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에 반사되는 햇빛이 또 되게 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SPF 100짜리를 바르라고 해요. 왜냐면 잠깐 동안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양도 시기와 위치와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하나 있는데, 선크림 바르고 와서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답이 있어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면 보통은 오일 세안을 하고 폼 세안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오일 세안을 하고 나면 기름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워내지 않으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폼 세안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폼 세안 한 번 더 하면은 이미 깨끗해진 피부에 한 번 더 폼을 묻혀가지고 내 피부에 있는 장벽을 녹이는 거예요. 피부를 오히려 깎아먹는 세안이기 때문에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들은 좀 버틸 수 있지만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은 금세 뒤집어지고 건조하고 수분이 많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세안제만 쓰는 게 올바른 세안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크림을 나눌 때 워터프루프와 워터프루프가 아닌 걸 나누잖아요. 워터프루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에 대해서 이제 막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워터프루프 아닌 거는 물에도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세안이 필요할까요? 절대 필요가 없죠. 근데 워터프루프인 거는 그럼 이중 세안이 필요할까? 아니에요. 일반적인 폼으로 다 지워집니다. 물론 선크림이기 때문에 물리적 차단제가 있어가지고 기름으로 지우면 좀 더 잘 지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굳이 그 정도까지 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절하게만 지우는 게 훨씬 더 피부에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폼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폼 세안만 해도 선크림은 다 지워져 나갑니다. 선크림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네, 다 있죠. 이제 모든 화장품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름 돼가지고 옛날 선크림 쓰는 경우 그런 거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개봉했잖아요. 보통 화장품은요 개봉 후 얼마 보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했다는 거는 손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크림을 사놓은 거 있잖아요. 사놓고 안 쓰게 돼서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깝잖아요. 약간 버려야 돼요. 걔가 산패되거나 효과를 못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균이 서식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발랐을 때 피부에 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약간 사용하고 보관하면은 6개월 넘기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6개월이 넘었다 그러면은 버리고 새로 사세요. 그게 내 피부가 더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걸 써가지고 피부 나빠지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사가지고 제대로 다시 바르는 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우리가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지 제대로 바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발랐을 때 왜 뒤집어지는 데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으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선크림을 발라보시면은 피부에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